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오늘도 저의 신간인 융심력이 밝혀주는 첩속 만화의 비밀, 아톰의 꿈, 마징가의 혼, 원더우먼 아니마의 내용을 소개하며 성인의 의식세계의 깊은 곳을 들춰보는 내밀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14번째인 이번 회차에서는 유년기에 이 만화들을 다 지나가고요. 제 책의 26장 미국의 슈퍼히어로들의 습격, 27장 원더우먼의 섹시한 위기, 그리고 28장 원더우먼과 헤어질 결심 세 챕터를 통합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챕터들은 제 세대의 사춘기, 10대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발달론적으로 볼 때 10대의 사춘기는 참 힘겨운 시기죠. 중2병이 괜히 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사춘기의 고난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절을 겪는 우리의 어린 친구들을 연민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우수하고 우월한 승자, 위너로 이 시절을 통과해서 훌륭한 성인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헤매고 괴로워하며 겨우 이 시절을 겪어내고 살아남은 이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매고 괴로워한 이들은 아마 저처럼 열등한 또는 스스로 열등하다고 여긴 개체들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만 스스로 부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른들과 학교가 강요하는 지리멸렬한 일상 속에서 저와 같은 아이들은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그 도피처는 텔레비전이었죠. 이런 부정적인 자기인식은 성장기에는 꼭 도움이 되는 성찰은 아닐 것입니다만 저처럼 장년기에 다 지나고 노년에 접어드는 이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성찰로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죽기 전에 개선할 점을 짚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사춘기에 텔레비전에서 만난 저희 도피처, 안가, 미국산 슈퍼히어로들에 대한 추억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도가 아니고 무종교인입니다만 예수와 붓다를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합니다. 이 글은 바오로가 쓴 글이라고 하는데 융심리학에서 제기하는 자기 이해의 신화를 아름답게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중딩 땐 600만 불의 사나이에 푹 빠져 있었고 곧이어 특수공작원 소머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머즈는 아마 제가 심각하게 상사병에 걸린 첫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인 스티브 오스틴은 남성적 영웅상으로 숭배했고 바이오닉 워먼인 제이미 소머즈는 제 내면의 이상적 여성상을 투사했었던가 봅니다만 아무튼 이런 오락물에 혼을 뺏겨서 공부도 운동도 잘 못했습니다. 근데 10년도 더 지난 80년대에 리메이크돼서 돌아온 600만 불의 사나이와 바이오닉 워먼 특집 에피소드에서는 두 초인간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똑같이 비행기 사고로 중상을 입어서 눈과 팔과 두 다리를 부모와 똑같이 기계로 개조해서 초인간으로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한 집안의 부모 자식이 대를 이어서 연속 3회 유사한 비행기 사고로 똑같은 중상을 입어서 동일한 바이오닉 수술을 거쳐서 같은 회사의 직원이 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연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아무튼 초로에 재회한 600만 불의 사나이와 소머즈는 재결합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됐다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일본 순정 만화를 다룬 지난 13회차 소개 영상에서는 청순 가련 소녀에게는 연정을 느끼고 육체파 요부에게는 욕정을 느끼는 남성의 이중성에 관해 얘기했는데요. 이번엔 저 자신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청순한 소머즈에게는 연정을 느꼈으나 그런 수뇌보와 같은 감정과는 결이 다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됐었죠. 사춘기를 통과하며 서서히 욕정의 대상을 텔레비전에서 발굴해내게 됩니다. 바로 원더우먼입니다. 제 책에서는 저를 포함한 몇 명의 한심한 남정네들이 찌질한 10대를 통과하면서 이 미국에서 오신 여성 슈퍼히어로께 어떻게 사로잡혀서 헤맸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런 묘사는 자제하겠습니다. 대학에서 후대를 교육하는 교수가 이런 선정적인 썰을 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저의 진솔한 글을 제 딸과 아내도 다 읽었습니다. 저의 추함을 가리고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에 관해 떠드는 것이 실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결론이거든요. 뭐 성장기에 성적 발육이 추한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가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 순간 이후로는 저 자신의 페르소나, 뭐 아마 그 사회적 평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따위에 신경을 덜 쓰게 됐습니다. 살 날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남들 눈치나 계속 보고 살지 말고 진짜 나로서 살다 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분석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저는 제 안에 홀대된 측면 또는 제 안에 여성성인 아니마를 원더우먼에게 투사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더우먼에 사로잡혔고 젊은 시기에 이 여신적 존재의 잔영을 쫓아서 헐떡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융의 수제자인 폰 프란치 여사의 표현대로 원더우먼의 울긋불긋하고 별이 반짝거리는 외양은 원색적이고 유치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것이 유치한 사춘기 소년을 더 사로잡았던가 봅니다. 어렸었고 어리지만 성적으로는 욕구 과잉이었던 10대의 저를 더욱 괴롭혔던 건 텔레비전에 버젓이 등장하는 원더우먼의 섹시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은하철도 999의 야한 장면을 보고 잠을 못 이뤘다고 토로한 어떤 분에 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저 역시 원더우먼의 이런 장면들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중딩 때도 고딩 때도 토요일에 TV에서 원더우먼을 보고 난 뒤에 학교에 와서는 쉬는 시간에 교실 한 귀퉁에서 옆자리 녀석들과 쑥덕거렸던 게 기억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고백이었죠.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한 문화비평가는 이렇게 담담하게 원더우먼 프로그램의 만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극장에서 본 영화에서 70년대에 수영복 입은 여자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렸던 순진한 15, 16세 소년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 에로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들어서 그렇게 보는 거지 저게 무슨 에로물이야 라고 욕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요. 원더우먼과 같은 강렬한 욕구 촉진 매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엄습하던 이런 역경의 시대에 무방비로 헐떡이던 저와 같은 10대 소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했던 걸까요? 교육자로서 지금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막는 것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선까지 용인해야 할지 확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자신을 돌아보며 삽니다. 과연 매체만 손가락질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성장하는 나의 내면에 어떤 주문을 걸었어야 하는 것인지. 원더우먼 시리즈의 오리지널판인 만화를 창조한 1940년대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턴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는 페미니즘을 주창했지만 실제로는 에로물을 창작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성욕은 이성과 의지로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심층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성, 섹슈얼리티를 소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섹슈얼리티가 인간을 소유하여 휘두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건 나 개인의 기능이나 역량이 아니라 우리 종 인류가 태고적부터 수백만 년 이상 계승해온 집단적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영화도 봤고요. 하버드 심리학자 마스턴 교수도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고 보는데요. 그의 시도의 위험을 예의주시하며 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늙어가며 섹슈얼리티와 여성성, 아니마의 경의를 표하고 복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성을 존중하고 존경하여서 실제로 세상의 여성을 존귀하게 대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성에 관한 내밀하고 진솔하고 또 심층 심리학적으로 깊은 내용은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